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교에서 강의 중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교내 헤이즈홀 강의실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이슈 관련 수업 중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여교수가 다치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학 내 특별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가해 남성을 체포했으며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학사회 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성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수업 중 강의실로 들어온 가해 남성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곤 큰 백팩에서 흉기를 꺼내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놀란 학생 40여 명이 비명을 지르며 교실 밖으로 대피했고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 사건을 알리는 내용이 빠르게 번지자 다른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대피하거나 교실 안에 몸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며 허술한 교내 보안을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엄청난 충격이라며 정신 건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교내 비상 알림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교내 비상 상황은 해제됐고 저녁 7시 30분까지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놀수역 6대1몰 엘리베이터에서도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쇼핑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 2명과 가해 남성 사이에 시비가 붙고 몸싸움으로 번지자 갑자기 용의자가 흉기를 꺼내더니 여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남성이 말리자 용의자는 남성을 수차례 찌른 뒤 도주해 검정색 혼다 CRV를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은 용의자인 48세 조지 맥린의 얼굴을 공개하고 가중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찾고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며 침을 뱉고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워털루 도로에선 화가 난 운전자가 총을 꺼내 들었고 퀘벡주 몬트리올에선 2명이 다쳐 2명이 체포됐습니다. 모두 도로의 분노가 원인입니다. 앞선 지난해 여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 10명 중 8명이 도로의 분노를 목격했고 2명 중 1명은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속이나 차선 변경, 공격적인 난폭 운전, 부주의나 산만 운전 등이 도로 위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요인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특히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도로의 분노가 시비에서 폭언을 넘어 폭행으로 번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에서 뇌손상에 이르는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도로의 분노로 인한 총격으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는 도로의 분노로 인한 가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이동하며 운전에 방해되는 요인은 가급적 제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에 화가 나더라도 실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편안한 음악과 적절한 실내 온도, 심호흡을 하면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누군가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속도를 줄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캐나다 건국 156주년을 맞는 캐나다데이 국경일입니다. 1867년 7월 1일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날로 이날은 전국 곳곳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볼거리 풍성한 무료 행사들이 열립니다. 먼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토요일 밤 10시 애쉬브리지 베이파크와 밀리캠 파크, 스탠 워들로 파크, 센테니얼 파크, 다운스뷰 파크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필 지역에선 포트 크레딘 메모리얼 파크와 셀러브레이션 스퀘어 등에서
6지역은 리치몬드 그린파크와 캐나다 원더랜드, 마캄 센터 등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올해는 불꽃놀이는 없지만 이날 정오부터 6시까지 라이브 뮤직과 댄스 레슨, 케이크 커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다운스뷰 파크, 하버프런트 등 곳곳에서 볼거리와 놀거리 풍성한 행사들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날 하루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과 유적지 등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캐나다 플레이스 야외에선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족을 위한 행사와 문화공연,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코키틀람 타운센터 파크에서 정오부터 밤 10시 반까지 축하 행사와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고 버나비 빌리지 박물관 이외에 서리와 델타 등 주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입니다. 캐나다데이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나 행사장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7월 1일에는 LCBO가 문을 닫고 비어스토어는 일부 매장만, 도서관도 닫으며 식품점 대다수도 문을 닫는데 한국 식료품점들은 대부분 운영합니다. 3일은 대체 휴일로 서비스 캐나다와 서비스 온타리오 등 각주 정부와 지자체 기관, 우정국과 대부분 은행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일부는 운영됩니다. 한편 토요일 토론토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가끔 비가 내릴 수 있으며 광역 밴쿠버는 해안 지역은 20도 중반, 내륙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의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퀘벡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정부는 오는 7월 1일 소방청과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인력, 외교부 등 인원으로 구성되는 150여 명의 긴급 구호대를 30여 일정으로 퀘벡주 산불 진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긴급 구호대 파견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캐나다 산불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1,200여 명, 호주, 뉴질랜드 400여 명, 유럽연합 300여 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여 명, 이외에 멕시코와 칠레, 코스타리카 등 각국에서 소방대원 등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올여름 음주 가능한 공원 20곳의 목록을 공개했는데 주로 다운타운에 집중됐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댄포스 지역과 데븐포트 지역은 4곳씩이 지정됐지만 에토비코 지역엔 없고 노스역은 윌로우데일의 리 라이프슨 아트파크와 덤빌리 북부의 스카이마크 파크 2곳이고 스카보로도 2곳이며 이외에 크리스티 피츠파크와 트리니티 벨우즈 파크, 에글링턴 파크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안이 다음 달 초에 최종 승인되면 오는 8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정된 공원에서 음주가 가능하며 시범 운영 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대학 3곳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 따르면 토론토 대학이 지난해 34위에서 21위로 크게 상승했고 맥길 대학 30위, 이어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 34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엘버타대, 워털루대, 웨스턴대, 몬트리올 대학 순입니다. QS는 학계와 고용계 평판, 교원당 논문 피인용수, 교원 대비 학생 비율, 국제연구 네트워크, 취업 성과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세계 주요 대학을 평가하며 전체 순위에서 매사추세츠 공대가 12년 연속 1위,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순입니다. 한국에선 서울대가 41위로 가장 높았고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가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이 캐나다 국민에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 데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시험 출제 문제 10개를 묻는 시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합격률이 23%에 그쳤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특히 퀘벡주를 독립적인 주로서 지위를 인정한 사실이나 연방 의원 관련 캐나다 헌법 그리고 캐나다 초기 정착 시기 등 역사 문제를 어려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서부 지역 주민들이 동부 지역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았으며 대서양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